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마케팅 학교 사위스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네이버 검색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시고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품질 지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품질 지수는 많은 분들이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품질 지수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올릴 수 있고 왜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제 정확한 그 품질 지수를 올리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 오픈된 게 없어요. 왜냐면 그게 곧 형평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야 되는 영업 비밀이겠죠. 로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 입장과 실제 경험했었던 한 4년간의 검색 광고 운영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지수의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으로 키워드나 광고 소재를 등록하면 4칸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4칸과 7칸일 때의 입찰가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7칸일 때 기본 4칸의 경우보다 입찰가가 한 40%까지 저렴해지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4칸인 기준으로 입찰가가 한 10,000원이었다면 7칸으로 제가 같은 키워드나 상품을 품질지수 7칸을 올렸을 때 6,000원 정도로 1위가 가능해요. 이제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는 기준으로 40%의 입찰가가 저렴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은 저희의 주력 상품의 광고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품질 지수의 간략한 설명과 제가 말씀드릴 어, 품질 지수의 존재 이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내부에서 품질 지수 설명하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품질 지수 옆에 물음표를 누르시고 도움말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똑같이 뜰 거예요. 품질 지수란 결국에는 광고주 그리고 네이버 검색 포털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위한 품질 측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광고가 다른 사람의 광고와 비교해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소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대로 표현하고 하나부터 7칸까지로 기준, 점수를 나누는 건데요. 이 품질 지수가 미치는 영향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말하는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순위에 조금 더 싼 입찰가로 노출시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입찰가가 만약 똑같다면 순위만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너무 뭉뚱그려지고 더 이상 디테일한 설명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네이버의 품질 지수를 한번 파악해보고, 이건 이제 제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품질 지수를 올리는 방법 또한 제가 경험을 토대로 내린 저만의 결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통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업종상 불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오해 없으시도록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가 바라보는 품질 지수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이버 쇼핑의 수익 구조는 광고 수익, 제가 생각하기 위해,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대략 적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수익 구조가 있겠죠. 그 광고 수익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네이버 쇼핑 결제 연동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자사몰 제품들,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특정 호스팅사나 자사몰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품들을 네이버 쇼핑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 이입될 때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이입될 때마다 한 10원씩의 굉장히 적은 그 비용을 내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수익처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광고 클릭이 적을수록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없어지고 나머지 2, 3, 4, 5번의 수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광고의 노출 지면이 허비된다는 뜻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를 좀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A 브랜드와 B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A 브랜드는 100만원짜리 코트를 판매하고 B 브랜드는 5만원짜리 코트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기준으로 코트 키워드의 1위 입찰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는 얼마일지 몰라요. 그리고 두 업체의 마진율은 모두 30%라고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A 브랜드의 그런 마진액은 30만원이 되겠고 B 브랜드의 마진액은 15,000원이 되겠죠. 판매 수수료는 다 제외하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전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업체는 클릭당 비용을 1,000원씩이나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15번의 클릭 동안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업체는 완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A 브랜드는 30만 원이라는 그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입찰가로 300번이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300번을 받을 수 있는 마진 비용과 이 B 브랜드는 15번밖에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20배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A 업체는 1,000원의 입찰가든 10,000원의 입찰가든 다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B 업체 대비. 그러나 광고지면 1위의 판매가가 100만 원이나 된다면 사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되냐면 A 업체는 자신의 특정 브랜드의 장점을 갖고 광고에 부담 없이 각종 키워드의 1위 지면을 다 포진하고 있을 텐데 그럼 네이버는 해당 광고 노출 지면이 허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라는 상품이 하나 팔리면 자연스럽게 네이버 쇼핑, 결제연동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등이 알아서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광고 노출 수익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가 개발한 게 품질지수였다고 혼자 추측해요. 어디 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상상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가설들을 통해서 테스트해봤을 때 실제로 품질지수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광고 클릭률이 높은 상품, 키워드에게 품질지수 가점을 주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예시의 이유를 통해서. 그리고 클릭률이 낮은 상품은 품질지수에 감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B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라 사람들이 광고 지면에 클릭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네이버는 계속해서 광고 비용을 B 브랜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A 브랜드가 1위를 노출시켜버리면 사람들이 광고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그 광고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품질 지수의 가점과 감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지수가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품질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클릭률이 높아야 된다. 네이버는 같은 노출의 기회를 여러 업체와 상품에 제공을 하고요. 네이버는 클릭률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얼마나 매력적인 광고를 하고 있느냐를 평가한 이후에 품질 지수의 점수를 부여함에 따라 광고 클릭이 높은 업체에 클릭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순위를 높여주는 기능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품질 지수가 높으면 좋은 것인가? 무조건 언제나 좋습니다. 그런데 A 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결과 절대 품질 지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들. 왜냐면 품질 지수가 높아지려면 클릭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판매가가 높은 프리미엄 라인업들은 클릭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품질 지수는 낮아지고 때로는 한두 칸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많이 비싸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 지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물론 광고비를 제값 내고 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말 그대로 노출당 비용은 줄어듭니다. 뭔 말이냐면 10만 번을 노출시키든 100만 번을 노출시키든 클릭된 비용에만 저희는 과금이 되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낮으면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는 익히면서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품질 지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A 브랜드처럼 어차피 올릴 수 없는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품질 지수가 높으면 좋지만 업종에 따라서 못 올릴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클릭률이 좋아야 되니까. 클릭률이 좋으려면 다른 업체 상품들보다 한눈에 보기 좋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바꾸면 클릭률이 높게 바꾸면 좋을 수도 있지만 클릭률만 좋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들어온 사람들이 구매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선책에 불과하고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우리 제품이 누구에게나 범용적으로 좋은 것인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제품은 어느 정도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슷하게 근접해 있고 결국에는 그런 포지션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제품의 브랜드들이 품질 지수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평균이고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업종에 맞게 해석해 주시고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품질 지수의 전반적인 이해이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품질 지수를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품질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클릭률 향상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이 클릭률 향상을 이루어내려면 결국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가 이야기하는 클릭률의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클릭률은 노출당 클릭인 거죠. 100번 노출했는데 10명이 클릭했으면 클릭률은 10%가 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100번 노출의 기준을 아셔야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세세하게 나오게 돼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번 의류 브랜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의류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볼게요. 코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건 PC에서 검색을 한 거고요. 모바일도 같은 기준입니다. 지금 제가 코트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파워링크가 뜨고요. 10위까지 노출이 파워링크가 됐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는 광고 하나, 그리고 광고 아닌 제품이 7개가 있네요. 그리고 뭐 취향 저격 상품, 뭐 내돈내산 리뷰 상품, 각종 지면들이 있네요. 이것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노출의 기준이 뭐냐? 이 지금 페이지에 있는 모든 광고들 있죠? 파워링크 1위부터 10위, 그리고 네이버 쇼핑 1위. 이 제품들은 무조건 노출 1위 잡힌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N 플러스라는 데를 눌러버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노출당 클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출 지면의 지금 이제 통합 검색이라는 노출 지면의 기준이고요. 만약에 제가 쇼핑 검색을 운영하는 브랜드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쇼핑 더보기를 눌러서 이 쇼핑 더보기에 코트를 검색한 1페이지 화면입니다. 그럼 여기 CGM 스타일, 롯데홈 쇼핑, 뭐 아이메르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 이 중에 광고는 2개가 있네요. 그리고 조금 내리다 보면 광고가 또 여기 2개가 또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볼게요. PC에는 지금 이렇게 광고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코트라는 통합 검색 페이지에서 쇼핑 더보기라는 걸 누른 순간 이 광고 소재들의 노출은 1위 지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이 페이지에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페이지로 누군가는 넘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 위에 있느냐 그리고 이 페이지 중간에 있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2위,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의 1, 2위, 그러니까 5, 6이죠. 실제로는 5위, 6위 제품을 보고 광고를 누를 확률보다 여기는 밑에 있는 7위, 8위의 업체 제품은 아예 보지도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클릭률을 높이고 싶으시면 통합 검색에 혹은 뭐 더보기 그 어디든 제일 위로 순위를 올려라. 제가 광고비가 입찰가가 좀 부족해서 광고 예산이 적어서
2페이지에 넣어야 된다면 1페이지 하단보다 2페이지 상단이 더 클릭률이 높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3페이지 중간보다 4페이지 맨 위가 낫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통합 검색에서 지금 이 맹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키워드는 결국 살려고 구매하는 키워드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딸기 라떼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딸기 라떼라는 키워드 파워링크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플레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내리시다 보면 뉴스도 있고,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뷰탭 뭐 인기 주제 별게 다 있죠. 그러면 이런 키워드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키워드가 구매를 하려고 검색을 많이 하지 않는 키워드라면, 빨개라떼 만드는 법이 궁금하신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고를 안 누르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도 안 누르고, 파워링크도 안 누르고, 이런 쇼핑, 뭐 딸기라떼 만들기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클릭률이 급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품질 지수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 이런 키워드를 운영하시는 업종의 대표님들이시라면, 쇼핑 더보기를 들어가셔서, 여기에서만 1위로 보일 수 있게, 밖에선 안 보이되, 안에서만 보일 수 있게, 여러분께서 노출 지면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쇼핑 더보기를 놀러 오신 분들한테만 내가 1위를 꼭 보여줘서 쇼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클릭률을 높여 가져가겠다. 이러면 품질 지수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그 클릭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결국엔 이해도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클릭, 노출, 품질 지수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다음 전략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거듭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한 본론적인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이고 좀 방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품질 지수가 너무 낮아져 있을 수 있어요. 한 칸밖에 없는 업종, 뭐 업체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클릭률 향상을 위한 각종 방법들, 뭐 노출 지면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조정들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기존 광고 그룹이 아니라 새로운 광고 그룹에 키워드나 상품을 새로 등록하시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만약에 한 칸이었다면 한 두 칸이나 세 칸으로 하루 정도가 유지될 거예요. 그 하루 정도 동안 얼마나 클릭률이 좋아지고 개선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품질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 한 번 회복이 힘들면 점점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질 지수를 올리려면 클릭률을 높여야 되고 클릭률을 높이려면 네이버 노출의 기준을 이해하고 노출 지면이나 순위, 페이지를 디테일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품질 지수가 너무 낮다면 새로운 광고 그룹에 같은 상품을 재등록하고 품질 지수가 한두 칸 좀 더 높아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품질 지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어느 정도 평소에 품질 지수에 대한 그리고 광고 시스템에서 말하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어, 품질 지수 관리, 뭐 각종 광고 관리 할 수 있고 알지만 시간이 없으신 대표님들은 더보기에 있는 저희 대행 신청 폼에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광고 영상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